그러면 이 붕괴 우려가 있어요. 그럼 사람 다치겠죠. 근데 무슨 조치를 한대요? 안전조치. 붕괴되는 걸 막는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가 자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규제해요, 안 해요? 규제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두 개. 기억하고 니은. 기억은 기억에 있는 내용은 응급조치. 니은은 줄이면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2번 내려가 보세요. 기득권 보호. 이거 우리 도계법에서 지난주에 했어요. 착수 플러스 신고입니다. 똑같습니다. 기간도 동일합니다. 며칠? 30일. 그래서 그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던 거라며. 자, 착수한 자는 자 시장운수 등에 신고했던 거라며. 신고한 후 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정비구역에서도 기득권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착수한 자 뭐 해야 돼요? 신고예요, 신고. 신고 동그라미 쳐놓고 기간 써놓으세요. 30일 이내. 자, 이건 도시개발법이랑 차이가 없어요. 도시개발법도 착수 플러스 신고였고요. 신고 기간도 똑같아요. 30일 이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 외워서 착수 플러스 신고 요 두 가지 요건 갖추면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계법, 도정법 동일하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해제로 갑니다. 자, 의무적 해제 사유의 밑줄. 자,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사유예요. 이거는 자동 해제가 아니라 해제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정비구역 지정권이라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뭐 해야 된다? 해제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 넘기시면 거의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히 좀 보셔야 돼요. 해제 사유까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46페이지 맨 위에 박스 1번. 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예정일에 동그라미. 자, 3년이 된 날까지 3년에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거기 앞에 있는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시장운수는 의미 없고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았대요. 자, 또는 지정 신청하지 않았대요. 구청장 등이. 그런 행정처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중요한 건 본질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언제까지 지정하세요라고 자 정해놨어요. 예정일을. 근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뭐 안 했대?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간 몇 년 준다는 얘기예요. 3년 주는데 지나간 거야. 지정 안 하고. 그러면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본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3년 바꿔, 3년. 자, 몇 년 주냐 이걸 바꿔. 여기는 숫자 말고는 바꿀 게 없어, 절대. 숫자를 정리하는데 제가 그 앞에 힌트 어디다 동그라미 쳤어요 지금? 예정일 세 글자니까 3년 이렇게 하시면 돼. 또 오버해가지고 지정 예정일 그럼 5년 돼버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1년 내내 예정일만 봐야 돼. 그럼 시험장 가서 예정일이 보여. 그럼 3년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거 그냥 막연하게 숫자 외우면 안 외워져, 절대 공법은. 그래서 뭔가 기준점을 갖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뚫어져라 보는 게 그 앞에 있는 세 글자 예정일. 근데 5글자로 넓혀서 보면 안 돼. 지정자는 안 보여도 돼. 예정일만 보이면 돼요. 자, 그럼 예정일 세 글자니까 몇 년? 3년. 요 내용은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확인하시고요. 자, 2번 가볼게요. 무슨 사업하고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동그라미 주세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조합을 통해서. 그때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은은 안 봐도 돼. 니은 번은 X 해버려. 세 개만 보시면 돼. 기억, 디귿, 리을만 보시면 돼. 자, 한번 보세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지금 누가 사업한다고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시행자 파트 넘어가서 조합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 설립하기 전에 뭘 먼저 구성해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면 토지 등 소유가 뭘 먼저 해야지? 요거 추진위 구성해서 승인받아야지요. 요 기간을 2년 준다고 법에서. 그냥 들어요. 근데 2년 줬는데 승인 신청을 안 했대.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의무적으로 자동 해제가 아니야. 이거는 해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이 없어. 여기는 우리가 자동 해제될 때 그냥 스스로 뭐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다음 날이 있잖아. 근데 이건 의제되는 게 아니니까 해제해야 되는데 무슨 다음 날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들어본 거 있어서 해제 나오면 다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건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유고, 자동으로 해제된 걸로 본다라고 할 땐 다음 날이 들어가. 근데 이건 자동 해제 의제가 아니잖아. 지금 지정권자가 해제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 날이 들어갈 일이 없지. 그날 해제를 해야지. 해당되면 의무적 해제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음 날이 의미가 없어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숫자를 기억하시는 거야. 자, 법으로 정한 기한이 몇 년이다? 2년. 자, 2년 딱 기다렸는데 승인 신청 안 했대. 추진위원회. 그러면 이거를 해제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진위원회가 보여요. 그럼 추진위가 승인이 했다는 얘기는 2년 이내에 승인 신청했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죠. 요것도 2년이야. 디귿에 있는 거야. 지금 기억 디귿 두 개 드린 거거든. 다 둘 다 2년으로 돼 있죠 지금. 네, 딱 2년 줘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근데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딱 2년 준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해제되기 싫으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년 이내 신청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해제 사유가, 의무적 해제 사유가 요 단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거 읽어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죠. 요 기간은 3년이에요. 다시 몇 년? 3년. 이건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여기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추진 단계까지는 전부 다 몇 년? 2년이고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면 몇 년? 3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추진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무조건 좌우로 2년이거든. 그래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다 2년이잖아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기간까지 2년으로 잡는 거야. 어차피 일관성 있게. 근데 누가 설립되고 나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요건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3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까지 기다려주겠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해라. 근데 안 하면 해제해야 된다. 의무적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딱 매치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자,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조합을 통해서 안 하고 곧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 사업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재개발 사업만 가능합니다. 재개발. 그럼 토지 등 소유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사업 나와요? 재개발 나와. 그럼 자 보세요. 지문에 이렇게 떠요.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해도 되지만 20인 미만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요 토지 등 소유가 현재 시행자라고 지문을 주면 이 추진위 단계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지금 누가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잖아. 이 절차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정비구 지정했죠? 그럼 토지 등 소유가 시행자니까 곧바로 요 단계로 가면 되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면 되지. 중간 단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 때는 5년으로 잡아. 왜냐면 아까 추진위 단계는 몇 년? 2년. 조합 설립 단계는 3년이니까 더하기 하면 돼. 그래서 몇 년 된다? 5년.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결성 있는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 숫자를 따로따로 외우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멘붕 와요 지금. 다 집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5년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 5년. 이렇게 정리하면 숫자 안 까먹어. 그래서 거기 자 3번에 가면 두 군데 먼저 밑줄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가 한다. 이거 먼저. 재개발 사업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딱 5년 준다는 얘기지. 2년 플러스 3년이니까 5년이 되는 날까지, 자 5년 이내에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도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다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의무적 해제 사유예요. 지정권자는 이 사유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설명 안 드린 건 보지 마시고 오른쪽 가서 247. 자 3장으로 가세요. 자 거기 1번에 가면 사업시행 방법. 최근에 2번 나와서 2번 사업시행 방법이. 여러분 이 사업시행 방법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 문제로 연결시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업시행 방법은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자 사업시행 방법 보기 전에 사업의 종류가 몇 개 있죠 지금? 왼쪽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달동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써볼게요, 제가.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해 동그라미. 혼용한 방법으로 방법에 따른다. 그럼 다음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따로따로 1, 2, 3, 4 따로따로 하거나 혼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혼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 시행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 들어야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자, 토지 등 소유가 스스로 주택을 자 3개 보전 정비 개량. 이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자력 개량 방법. 자력 개량 방법이 있어요. 줄여서. 자, 토지 등 소유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뭐 한다? 개량. 스스로 개량해라. 철거하지 않을 테니까. 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 도로 같은 것만 넓혀주면서 스스로 집은 여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집은 소유자가 보전 정비 뭐 한다? 개량하면서 쓰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이런 방법을 우리끼리 자력 개량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할 수 있어요. 수용만 동그라미 쳐요. 자, 수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환지의 동그라미. 환지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에다 밑줄.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을 수입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네 가지. 이 방법을 따로따로 해도 되고 혼용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기준점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사업의 방법이에요? 다시 무슨 사업?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 자력 개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관리처분계획이 있다. 자, 이걸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방법을 하나씩 따로따로 선택해서 해도 돼요. 자, 만약 관리처분계획으로 해도 되고 환지로 해도 되고 수용으로 해도 되고 자력 개량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적이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게 달동네 맞나 여러분들? 그럼 달동네 아랫동네로 내려가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이 있죠. 내려갈 때 네 개 다 갖고 내려가면 힘드니까 좀 버리고 가요. 1번, 2번 버리고 가세요. 그럼 3, 4번 남아요. 환지랑 관리처분계획 남아요. 요게 재개발 사업하는 시행 방식이에요. 재개발 가시면 관리처분계획도 있고 환지도 있을 거야. 두 가지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게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일단 달동네 사업이 정리가 되면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네 가지를 프레임으로 기준점으로 잡은 다음에 버리고만 내려가 1, 2번을 버리고 내려가시면 3, 4번 남잖아요 지금. 그럼 3, 4번이 관리처분계획도 있고 환지도 있잖아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환지 먼저 해도 돼요. 관리처분계획 두 가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 재개발 사업 아랫동네에 내려가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여기 일했으니까 지금 아예 버리고 가 하나 3번. 그러면 뭐하밖에 없어요.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언제나 외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준점 하나 외우고 버리면서 내려가 좀 힘드니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에서 재개발 내려갈 때는 1, 2번을 버리는 거예요. 1, 2번을. 거의 1, 2번을 버리면 3, 4번 남죠. 갖다 붙여요. 그럼 3번, 4번 두 가지 방법 가능하다. 재개발은 환지도 있고 관리처분계획도 가능하다. 자, 내려갈 때 재개발해서 사업 끝나고 내려갈 때는 환지를 버리고 가 위에 있는 거를. 그럼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건축의 특징이 뭐예요? 관리처분계획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건축은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다 밑줄. 자, 관리처분계획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분양계획. 분양시험 받아서 분양계획 작성하죠. 요 방법은 다 있어 사업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잖아. 그럼 차이가 뭐냐? 자, 대부분 다 여기는 뭘 공급하는 거예요? 분양계획을 작성해서 뭘 공급하는 거예요? 주택 주는 거지 주택.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상가 건물 같은 거 같이 분양해 주는 거잖아. 근데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축물 다 공급하니까 논점 없고 여기는 오피스텔이 돼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요게 논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거기 형광색 밑줄.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습니다. 건설에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오피스텔까지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오피스텔 공급이 되잖아 지금.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만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된다. 오피스텔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다만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밑줄 준주거지 및 상업적에서만 건설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연습되시면 준상이라고 외칩니다. 준상이. 자, 일단 준주거지고 상업적은 수익성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반대로 말하면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준주거지고 상업적이 아니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